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특히 수천 년 전 동양 철학의 두 거목이죠. 노자와 장자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노자와 장자의 행복론 비교 연구, 요약본, 이걸 길잡이 삼아서요. 그 깊은 지혜 속에서 반짝이는 통찰들을 한번 같이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노자와 장자의 생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주니까 비슷한 점, 또 다른 점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목표는요, 이분들 철학이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당신의 그 복잡한 삶 속에서도 실질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라는 걸 함께 발견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다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주제죠.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불안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분들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과연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노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노자하면 역시 무위라는 개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무의는 게으름 피우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자연의 그 거대한 흐름 있잖아요. 노자가 도라고 불렀던 우주의 근본 원리 같은 거요. 거기에 조화를 이루려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자세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뭘 하려 들거나 인위적으로 상황을 막 조작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네, 그게 핵심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허우적대는 대신에 그냥 물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과 비슷해요. 힘은 덜 드는데 훨씬 멀리 그리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듣기에는 참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 보니까 무사, 무언, 무집, 무욕, 무지 이런 실천 덕목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 하나하나가 다 무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사는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불필요하게 야단법석 떨거나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과시하는 행동, 이런 걸 피하는 거죠. 아, 일부러 일을 버리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무집, 즉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떨까요? 노자는 뭔가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고 봤거든요.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그냥 과정 자체에 충실하면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 네, 이게 바로 다투지 않는 삶, 부쟁으로 이어지는 어떤 평화의 열쇠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억지로 막 성과 내려고 애쓰거나 남하고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대신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길을 가고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이런 거군요. 그럼 무욕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근데 욕심이 아예 없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노자가 말하는 무욕이 모든 욕망을 다 없애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과도한 욕심 아니면 채워도 만족 못하는 그런 갈망에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노자는 사사로움이 없기에 오히려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 네. 그 구절 봤어요. 개인적인 탐욕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더 큰 만족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지족하고도 이게 깊이 연결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좀 대조적이죠. 사적인 욕심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더 큰 걸 얻는다. 와,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네요. 이런 무의의 원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나 통치에도 적용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노자는 이 무의의 원리를 통치의 이상적인 방식으로까지 확장시켜요. 천하, 즉 세상을 함부로 막 주무르려고 하거나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그릇, 신기로 봤거든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막 인위적인 법이나 기발한 계책, 기계 이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통치자 스스로가 겸손하고 욕심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힌다고 봤어요. 통치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강대국이 소국을 대할 때 겸손함을 보이면 오히려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이게 바로 다툼 없이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는 길,
상생구시의 길이라고 본 겁니다. 듣고 보니 노자가 말하는 행복은 뭐랄까 거창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네요. 그냥 자연의 순리처럼 살아가면서 억지로 애쓰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세상과 다투지 않는 그런 소박하고 평화로운 상태, 그거 자체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참 신선한 관점인데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막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힘을 쭉 빼고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셈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장자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노자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자는 특히 마음, 신의 역할에 주목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장자 철학의 핵심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장자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생각을 하는 기관, 이걸 넘어서요. 외부 세계인 사물, 나 심지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 명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봤어요. 마음이 현실을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그럼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마음 상태 혹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뭘까요? 재물하고 무기라는 개념이 중요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재물은 말 그대로 만물을 가지런히 본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크고 작음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로 딱딱 나눠서 판단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분법적인 판단에서 벗어나라. 네. 예를 들어 실패를 그냥 나쁜 것 이렇게 단정짓는 대신에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또 다른 변화의 한 단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모든 걸 평등하게 본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늘 뭔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데 익숙하니까요. 그럼 무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을 없앤다는 건가요? 무기는 나라는 어떤 고정된 생각, 그러니까 에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꼭 성공해야 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에 끊임없이 얽매여 살잖아요. 그렇죠. 늘 신경 쓰이죠. 장자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외부의 평가, 무대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즉 어디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 같은 걸 초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지인, 신인, 성인인 거죠. 나를 비워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것도 노자의 무욕처럼 들리네요. 역설적인 지혜 같아요. 그럼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특별한 수련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장자가 몇 가지 마음 수련법을 제시하기는 해요. 심재라고 해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 좌망이라고 앉아서 일체의 구속이나 분별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하, 나라는 관념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지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라는 에고를 텅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의 시선이나 가치 판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료에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는 비유가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을 그냥 비추잖아요. 근데 사물이 지나가면 그 모습을 담아두지 않죠. 아, 그렇죠. 판단하거나 집착하지도 않고요.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마음 사용법이 바로 이거예요.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에 반응은 하되 거기에 막 달라붙거나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상태. 그냥 흘려보낸다. 네, 그런 마음의 자유를 통해서 도달하는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가 바로 소요입니다. 소요.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이라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인데요. 네, 소요는 장자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속박, 그러니까 뭐 가치 판단, 사회적 규범, 심지어는 삶과 죽음의 경계나 정해진 운명, 묘까지도 다 초월해서 얻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화의 경지죠. 현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매달린 것을 푼다는 뜻처럼 모든 얽매임에서 그냥 툭 풀려나는 그런 해방감을 의미해요.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해방감이요? 네, 중요한 건 이 자유가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 우화,
나 피할 수 없는 조건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에서 온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인간적인 감정, 정에 막 격한 파도에서도 벗어난 무정의 평온함까지 이야기하죠. 와, 노자의 무의와 장자의 소요, 둘 다 굉장히 깊고 매력적인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사상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결이 느껴지는데요? 네, 두 사상가 모두 자연에 이친 도에 순응해야 한다고 봤고 또 인간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 과도한 욕망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즉 에고에 있다고 지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집착이나 분별심을 줄여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둘 다 집착을 버리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 강조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노자의 무의는 좀 더 현실 사회 안에서의 조화와 평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겸손함, 부드러움, 다투지 않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갈등 없이 평화롭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더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거죠. 올바른 통치 방식에 대한 관심도 크고요. 세상 안에서의 조화. 반면에 장자의 소요는요. 이건 개인의 내면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유와 해방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물이나 무기 같은 마음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자체를 바꾸고 세속적인 가치 판단을 아예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처럼 느껴져요. 뭐랄까, 노자가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법을 알려준다면 장자는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정신의 비행을 꿈꾸게 하는 것 같다 할까요? 아주 정확한 비교이십니다. 요약하자면 노자는 세상 속에서 부드럽게 조화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장자는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두 길 모두 궁극적으로는 집착과 다툼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자유를 얻으려는 목표는 같지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네, 이분들 철학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경쟁,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자의 무의는 어떤가요? 모든 일에 막 전력을 다해서 애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일깨워주죠.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흐름을 좀 지켜보거나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을 좀 떼는 지혜군요. 그렇죠. 요즘 말하는 번아웃 문화에 대한 고대 처방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적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말하고도 통하고요. 맞아요. 진짜 때로는 너무 애쓰는 게 오히려 일을 망치거나 우리 자신을 막 소진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죠. 장자의 소유는 어떨까요? 이건 언뜻 들으면 좀 현실 도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장자의 소요는 우리가 외부 상황을 직접 바꿀 수 없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바꿈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관점을 바꾼다. 네, 뭐 일종의 궁극적인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정신적 유연성이자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거든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는 거죠. 관점을 바꿈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혹시 불필요하게 힘을 꽉 주고 애쓰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혹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성공이고 저것은 실패다. 이런 고정된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노자의 애쓰지 않음과 장자의 정신적 유연성, 이걸 삶의 어느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노자와 장자라는 두 거인의 얻기 위해서 행복을 향한 두 갈래의 길을 잠시나마 조망해 보았습니다. 노자가 안내하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만족하며 다투지 않는 무위의 길, 그리고 장자가 펼쳐 보이는 마음의 수련을 통해 세상의 분별과 속박을 넘어선 정신적 자유와 모든 변화를 끌어안는 소요의 길.
네, 마지막으로요. 당신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 말미에 보면 장자의 절대적 자유를 뜻하는 소요와 더불어 재능을 온전히 발휘한다는 잘천는 개념이 함께 언급돼요. 아,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보통 우리는 재능을 발휘하려면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혹시 성공이나 명예, 타인의 평가 같은 그런 외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무기와 무대의 경지에 이를 때, 즉 세상의 그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서 고요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 각자가 타고난 그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이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와,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재능 발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경쟁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기 실현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깊이 음미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사유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자와 장자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